오늘은 제4장 교육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들은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에도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가라고 얘기하면 아주 흔히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며, 또한 영상 강의로 부족하면 교재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는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유형을 알아보고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수집 자료와 분석 방법에 따른 평가 유형을 알아보고 그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을 알아보고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준거지향평가와 규준지향평가,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 능력지향평가와 성장지향평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각각들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꼭 그 개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거지향평가와 규준지향평가입니다. 준거지향평가에서 준거란 목표를 의미합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도달해야 되는 최저 기준이고, 발달적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학습자의 개인차에 관심을 둡니다. 학습자의 현재 성취 수준이나 행동 목표의 도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절대평가, 그것이 바로 준거지향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준거는 앞서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도달해야 되는 최저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할 때 사용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서 70점만 넘으면 모두 합격입니다 라고 할 때처럼 절대평가, 그것이 바로 준거지향평가입니다. 하지만 교육평가에서는 정확한 의미로 절대평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준거지향평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즉,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준거지향평가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검사의 타당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타당도는 달성해야 할 것, 그것을 정확하게 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에 적합한 장점이 있고, 교육 목표나 과정이나 교수 방법 등의 개선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개인차의 변별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다 통과, 패스이기 때문에 학점을 줘야 하는 경우, 또는 선발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준거지향 평가를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 1000명을 뽑을 텐데 준거지향 평가 방법으로 뽑을 경우 지원자 모두 다 합격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변별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점수의 통계적 활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규준지향 평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보는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선발, 즉 누군가를 뽑을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선발이나 우열을 가려내는 기능이 크게 강조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사용되는 100분이나 T점수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학점을 줄 때 상대평가로 주는 것, 또한 누군가를 뽑는 때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교준지향평가입니다. 앞서 중거지향평가에서 절대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듯이 교준지향평가에서도 상대평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말을 제가 방금 썼지, 실제 교육평가에서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곧 서열을 매기는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뢰도를 강조하게 되고 개인차를 극대화시키는 선발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개인차의 변별이 가능하고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경쟁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과다한 경쟁 심리가 조장이 되어서 인성교육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거지향평가와 교준지향평가의 차이점을 표를 보면서 잘 익혀두시고 교재를 통해서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입니다. 양적평가란 수량화해서 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수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험을 치시면서 하였던 대부분의 선택형 문제들,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시험지들이 대체로 다 양적 평가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 평가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수나 또는 양으로 표현됩니다.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 수나 양으로 측정되기 위해서 평가 대상, 즉 학생들을 객관적인 객체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실증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합니다. 이에 반해 질적평가는 대체로 관찰, 면접, 포트폴리오 이런 평가들이 질적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질적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의 차이도 표를 보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교수학습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진단평가는 학습자의 기초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학습자의 준비도, 적성, 자기보고서, 관찰법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진단평가입니다. 예진적, 즉 진단을 하는 기능이 있고 학습 실패의 교육 외적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한편 형성평가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에 평가를 하면 학습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학습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하며 학생이 어디에서 학습 곤란을 겪고 있는지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평가는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수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입니다. 총합평가 또는 총괄평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성적을 결정하기도 하고 미래의 학업 성적을 예측하며 집단 간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친 시험을 가지고 학습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에서 평가 기준과 평가 문항을 포함한 각각의 차이를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력지향평가와 성장지향평가입니다. 능력지향평가는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평가 방법입니다. 개인을 위주로 하는 평가 방법이고요. 개인을 위주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얼마만큼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능력에 국한시켜서 학습자의 수행을 해석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능력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의 오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지향평가는 이 사람이 100만큼 할 수 있는데 한 80밖에 능력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80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70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 80, 90 했다면 이 사람의 점수는 110, 120, 13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개인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측정해서 그 능력치만큼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장지향 평가는 과거에 시험 성적 진보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최종 성취 수준 그 자체보다 사전에 시험 친 것과 나중에 시험 친 것 간의 차이, 그래서 얼마나 높이 성장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별화 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적을 성취 기준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나 향상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성적 의미에 왜곡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학생들이 사전에 시험을 틀려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지향평가와 성장지향평가에 따라서 평가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가지고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능력지향평가와 성장지향평가의 차이점도 표를 통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